안녕하세요. 이제 봄날씨가 만연한데요. 그래도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증권사가 만약에 망하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찾아봤습니다. 3월 25일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증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배경으로는 아마도 이제 ELS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 유동성, 그다음에 단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하는 증권사가 파산을 한다면은 보유 주식과 예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또 하나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건 예탁금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만약에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망했다, 그러면은 막 엄청나게 큰 금액에 뭐 천억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다 날라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뭔가 보호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증권사에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가 은행에 예탁을 한 것처럼, 예금을 한 것처럼 증권사 현금을 넣어놓은 건데, 이거는 날라가는 건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기사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으로는 증권사 유동성 압박으로 5조 규모의 긴급 수요를 받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거래하는 국내 주식은 증권사가 아니라 이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뭐를 하는 거냐? 주식은 증권사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사고 팔경을 하지만, 실제 주식을 이동시키고 보관하고 주주 명부를 관리하는 것은 예탁결제원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 여기 말에 보관 있죠? 예탁결제원이 내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경영 유무와는 상관없이 주주로서의 권리는 항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자증권 제도가 이제 전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실물 주식을 본 고객들이 적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옛날 보면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그 삼성전자 써져 있는 걸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주식은 해결이 됐습니다. 예탁 결제원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현금. 그럼 현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예탁금은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있고, 그다음에 예탁금은 이제 증권사에 예금을 한 거랑 같은 건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똑같이 5천만 원까지. 그러면은 1억 이상 내가 주식을 넣어놨는데, 현금으로 넣어놨는데 증권사가 날라갔다 하면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안전한 거는 주식으로 들고 있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증권사가 날라갈 것 같으면은. 그런데 또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주식이 떨어지면 증권사도 같이 날아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규모가 크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고, 이제 규모가 이제 좀 간당간당하신 분들은 증권사를 좀 나눠 가지고 계시면은 5천만 원씩까지는 계속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학 개미 운동이 미국까지 가고 있죠. 15조를 순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해외 주식을 투자한 경우에도 예탁 결제 기간을 통해서 주가는 똑같이 보호가 됩니다. 이건 3월 25일 기사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1조 원어치 해외 주식을 사들였는데 4월 넘어가면서 15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외화 예탁금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도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그 지급 공고일 환율을 따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증권사에만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은행이나 다양한 제2금융권, 그래서 다 돈을 넣어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는 데는 어디냐?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도 보호 대상이다라고 하고, 이제 예금자 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 아닌 데는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거를 알았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보면은, 여기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일정 범위에서 지급을 해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설립되죠. 그리고 뭐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쌓아놓고 있겠죠. 그래서 적립을 한 다음에 금융기관이 망할 때 이거를 대신해서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해주는, 그거를 보험으로 막아주는 데가 바로 여기 있는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망해서 예금 진흥 불급이 됐을 경우에, 이게 안 될 경우에 여기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예금 보험료, 금융기관이 납부한 보험료만으로는 이제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 못 받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이거는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국가 기관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게 되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은행은 파산 위험이 없다라고 간주돼서 이게 도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금융의 자유라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경쟁 격화로 은행도 부실화가 될 수 있고 파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은행권도 예금자 보호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가 통합이 됐는데, 이제 각 금융권별로 설치돼서 운영되어 왔는데 이 예금자 보호 기금이 다 합쳐졌습니다. 1998년 4월 1일 기준이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IMF 이후에 제도가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금보험 기금으로 통합이 된 다음에 이제 은행, 증권, 보험,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권의 모든 예금보험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신용합동 조합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CMA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 5천만 원까지 되는데 상호 금융 출자금 단 1원도 보호 안 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표고요. 네, 증권사가 중요하죠.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은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5천만 원까지 보호되나, 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머니마켓 펀드, MMF 등의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다가 넣어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내가 투자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종합자산 관리계좌, 요거 CMA도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계좌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CMA 계좌에다가 넣어놓을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대우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하루 단위로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이자 받아먹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CMA에다가 넣어놓고 또 다시 빼서 쓰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CMA 넣어놨을 때 이게 망해버리면은, 증권사가 망해버리면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전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CMA라고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그냥 계좌에 가지고 있는 예수금, 그냥 아무것도 매수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거는 이제 5천만 원까지 된다는 거고, 뭐 다른 데 옮겨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CMA나 뭐 이런 뮤추얼 펀드, MMF, 수익증권,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뭐 벌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비는 다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놓칠까봐 이것도 선물 옵션 거래 예수금, 요거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뭐 증권계좌 돈을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예수금은 보호가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ELS, 주가지수 연계 증권, 그 다음에 ELB, 그 다음에 ELW, 이런 것들도
보호가 되지 않으니까 주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뭐 은행 발행 채권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RP, CD, CP 뭐 이런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렇게 관심 없을 테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저축은행 발행 채권, 그래서 채권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ELS, 그 다음에 선물옵션 거래 예수금 이 부분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